여기 보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3년차 전공 일을 하고 있는 김리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3년차로 근무하고 있는 이혜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책을 만들었고, 서울대병원의 역사를 잘 저술한 책이 있다고 해서 읽어주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얇고 그림도 귀여워서 그냥 간단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병원 사진도 있고, 영어 버전도 같이 있어가지고, 동화책 같기는 해요. 이제 그림도 있고, 네, 동화책입니다. 안녕. 나는 이혜인이라고 해. 넌 이름이 어떻게 되니? 제 이름은 한재나고요. 11살입니다. 그렇구나. 오늘은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려고 책을 하나 가지고 왔고, 책 제목은 백성을 구하는 집 재중원이라고 하는 책인데, 혹시 재중원이 뭔지 아니? 그치? 평소 책 읽는 거 좋아하니? 싫어하진 않아요. 동화책은 별로 안 좋아하고 만화책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오늘 너한테 이 서울대학교 병원을 소개하는 책을 읽어주러 왔는데 들으면서 좀 어렵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도 돼. 자, 네, 시작할게. 백성을 구하는 집 재중원.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자연스럽게 병원을 생각해요. 병원은 우리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생활의 일부이기도 해요.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나라 서양 의학의 역사는 사실 100여 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지만 우리나라의 현대 의학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지요. 누구보다 개혁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조선의 26대 국왕 고종은 1876년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국가 전반에 걸쳐 차근차근 개화를 실천해 나갔어요. 굉장히 단어가 어려운데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특히 병원, 의료 근대화를 향한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 1884년 김옥균, 박영우, 홍영식, 서재필 등 급진 개화파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국이 문을 여는 날 갑신정변을 일으켰어요. 이 우정국 사건으로 고종의 왕비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은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당시 미국 북장로회 소속으로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던 의료 선교사 알렌이 치료를 맡게 되었지요. 알렌은 근대 병원의 설립을 건의하였고 드디어 1885년 일반 백성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이 한성제동, 지금의 서울 종로구 제동 헌법재판소 있는 자리에 문을 열게 되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르고 바른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재중원은 고종과 조선 정부가 구상했던 의료 근대화의 핵심이었어요. 더 나은 의술을 통해서 백성의 병을 치유하는 것. 국왕이 가졌던 이 꿈의 시작에 재중원이 있었어요. 본 암문에서 시의원 한 곳을 설치하고 미국 의사 알렌을 초빙했다. 오늘부터 매일 미시부터 신시까지 병원을 열고 약을 제공할 것이다. 이 의사는 의술이 뛰어난데 특히 외과에 장점이 있어 한번 진찰을 받으면 신묘한 효과를 본다. 무릇 질병이 있는 자는 와서 치료를 받도록 하라. 약값은 나라에서 지급할 것이다. 조선 정부는 시설이나 인력이나 운영비, 의료비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제공을 했고 미국인 의사들을 고용해서 진료를 맡겼으며 가난한 백성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야. 당연히 정부의 관리가 재중원의 운영을 책임졌어요. 재중원이 막 비좁아서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알렌은 병원을 좀 더 넓은 시설로 옮겨줘야 되겠다 하고 조선 정부에 요청을 했고 우리 조선 정부는 알렌의 청을 받아들여서 구리계라는 곳으로 재중원을 이전했대. 넓은 대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환자들이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알렌은 갑자기 이제 편지를 썼어. 미국 북장로회 선교 본부에 편지를 다음과 같이 썼대. 새 병원은 입주 준비를 거의 마쳤는데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러 면에서 이 도시에서 최상의 건물입니다. 제중원은 순조롭게 운영되는 듯했지만 당시 조선 말기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제중원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제중원의 경제적인 지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1894년 9월부터 미국 북장로회와 약정을 맺고 의료선교사 에비슨이 제중원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동학 농민 전쟁이나 갑오개혁 같은 거는 4학년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다들 1894년에 조선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에 조선이 많이 어렵고 제중원 운영도 같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후 미국 북장로회는 미국의 부호 세브란스로부터 거액을 기부받아 1904년 남대문 부근에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했고 이에 대한제국이 1905년 제중원 부지와 건물을 회수하면서 제중원의 20년 역사는 막을 내려요. 대한제국 정부는 1899년에 학교를 설립해서 이제 서양의학을 배우는 의사들을 키우기 시작을 했대. 교육 연한은 3년간 공부를 하면 되고 동물 공부, 화학 공부, 해부 공부, 약 공부, 내과, 외과, 안과 등 16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그 공부하는 돈은 나라에서 줬었대. 이렇듯 이제 정부는 처음부터 단순히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조선인 의사도 양성을 하고 의학을 연구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되게 그렇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나 봐. 그런 전통이 오늘날 여기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어져 왔어요. 미국 북장로회에서 제중원이 운영하는 동안 갑오개혁의 주역이 모인 개화당은 순수하게 우리 힘으로 운영되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는 1899년 법령을 통해 새 국립병원 광재원을 설립했어요. 1907년에 이제 그래서 초대형 국립병원인 대한의원이 갑자기 또 개원이 됐어. 동아시아의 전역에서 손꼽히는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는 최신식 병원이 탄생한 거지. 이 병원에는 내과, 외과, 안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등 전공 분야별로 되게 구성된 종합병원이었어. 그래서 또 이제 이 교육부에서는 갑자기 또 이제 4년제 의학 교육이 실시가 됐고 그 있다가는 약학과, 산파과, 간호과를 더해 이제 간호사들도 키우고 막 아기 받아주시는 분들도 키우고 약사님들도 키우고 이제 그랬나 봐.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맞은 광복,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에서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에 숭고한 뜻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어져요. 국내 최초의 간이식 수술, 국내 최초의 시험관 아기 출산, 세계 최초 뇌성마비 원인 규명, 세계 유일의 간암 재발을 줄이는 면역세포 치료법 개발 등 서울대학교 병원은 계속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난 100여 년 동안 인술제중, 즉 어진의술로 모든 사람의 병을 치료하여 구제한다는 뜻의 정신으로 의료의 틀을 세우고 혁신을 거듭해온 서울대학교 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단순히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의학을 교육,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의료의 기준을 정립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는 세계의학의 중심에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서울대학교 병원. 처음 제중원의 문을 열 때의 마음 그대로 새로운 100년을 꿈꿉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어려운 단어도 많고 내용도 쉽지 않고 제나가 잘 이해했을지 좀 걱정되네요. 제나는 내용 어땠니? 어떤 거 같아, 제나야? 서울대학교 병원의 첫 동화책. 여러분은 어떠셨나요?